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합니다. 외신 기자회견과 국회 앞 시민대행진에도 참석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판 당근마켓과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한국 쿠팡 계정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규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의 연관성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2도로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해안과 제주 일대엔 대설특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 종료 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역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특검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 종료 5시간 만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즉각 석방된 추 의원은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인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습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어제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특검팀은 700쪽이 넘는 분량의 의견서와 300장 분량의 PPT를 준비해 공세를 펼쳤고 추 의원은 6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팀 수사기한이 오는 14일 종료되는 만큼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진행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극명하게 대립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공작을 사법부가 멈춰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특검의 억지 수사가 드러났다며 환영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과 용기를 믿습니다.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도한 내란몰이는 그 막을 내릴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추 의원을 향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 의원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의원의 구속은 내란의 밤 진실 규명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하여 계엄 유지에 사실상 협력한 것입니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힘 해산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동력이 약화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존폐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대여 투쟁에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어젯밤 12시까지였는데 국회가 기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건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27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내에 통과된 건 이번이 5년 만입니다. 기존 정부안보다 1,000억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적극재정 기조를 따라 전임 정부보다는 8.1% 늘어났습니다. 여야는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집행입니다. 민생 예산이 또 중요한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어쨌든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1조 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 원은 원안을 유지하되 야당이 요구한 대로 대통령실 운영비와 인공지능 지원 예산은 줄였습니다. 또 여야는 대미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을 줄여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교육세 인상 등 예산 부수 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딱 1년 되는 날이죠. 1년을 하루 앞뒀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세력을 독일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계엄 1년을 맞아 오늘 대통령의 특별 성명도 발표할 예정인데 강력한 내란 청산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가담자들을 겨냥해 나치 전범처럼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하여튼 이런 국민이 맡긴 국가 폭력,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또 내란은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이 아니라며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제2법에 속도를 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내란 잔재 청산이 국민 통합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종교의 정치 개입 문제를 지적하며 해산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각에서는 통일교의 국민의힘 개입 의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특정 종교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우선 선을 그었습니다. 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특별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때 이 대통령이 12.3 기념일 추진 등의 발언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엔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시민들은 국회로 모였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시민들은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광장을 지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 명시된 민주화운동에 12.3 빛의 혁명을 추가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의미를 국회가 제도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7시 국회 앞에서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집회도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현직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감사를 그 당시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이 대통령이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계엄의 불법성을 재차 부각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3천만 명이 넘는 쿠팡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중국판 당근마켓에서 쿠팡 한국 계정이 2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에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계정이 거래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당장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최대 쇼핑 플랫폼인 타오바오몰입니다. 쿠팡 한국 계정을 파는 판매인들에게 문의하자 바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옵니다. 320위안, 우리 돈 6만 원 정도를 내면 사흘 이내에 계정을 받을 수 있고 8만 원은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10만 원을 이체하면 즉시 발급된다고 소개합니다. 사용하다 한 달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계정으로 바꿔준다고도 얘기합니다. 중국판 당근마켓인 CNE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도 쿠팡 계정을 파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CNE의 한 판매인은 물건을 사는데 다소 제약이 있는 계정은 5천 원이면 되지만 보통 계정은 5만 원 정도라고 설명합니다. 최근 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계정을 어떻게 구한 것이냐고 물었지만 문제없이 깨끗하다고만 답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취재진이 통화를 요청했지만 판매인들은 불편하다며 모두 거절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판매되는 쿠팡 계정이 이번 정보 유출 사태에서 넘어온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쿠팡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은 국회 정무위에서 쿠팡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질의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정태웅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유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쿠팡 개인정보가 지난 6월부터 3천만 개 이상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공격이 식별된 기간은 25년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며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실제 주소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5개월 가까이 이상 징후도 몰랐던 건데 관련 자료 제출도 미흡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쿠팡의 대응이 시간 때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딱 나온 이런 종합 세트 같은 정보가 나간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또 이 기간 로그인 없이 쿠팡 서버 접속용 인증 토큰을 전자서명하는 암호키로 수차례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Perpetrated by the use of a stolen or an obtained private signing key to generate forged signing tokens, impersonating the user.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 직원의 업무는 인증 시스템 개발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로 쿠팡은 과징금 1조 원 이상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국회는 오늘은 정무위에서 쿠팡 관계자 등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연매출 40조 원의 공룡기업 쿠팡, 매출 90%를 한국에서 얻지만 엄연히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회사인데요. 회사의 실질적인 총수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 사태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가 고개를 숙였지만 의원들의 화살은 김범석 이사회 의장에게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통째로 흔들어 놓고 박대준 사장에게
그럼 나가서 총알바지 좀 하고 샌드백 좀 하고 오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우스워요?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는 2021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김 회장은 의결권 7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t's to create a world where customers wonder, how did I ever live without Coupang? 김범석 의장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 상장법인 쿠팡은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김 의장이 사실상 쿠팡의 책임자인 만큼 이번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 회장은 2015년 기자간담회를 끝으로 국내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덕평 물류센터 화재 때는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사고 5시간 만에 한국 쿠팡의 등기이사에서 사임했습니다. 지난해 주식 5천억 원치를 현금화하고 일부를 미국 자선기금에 증여하면서도 한국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노동자 사망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김 의장은 책임을 외면했고 국회 국정감사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의 90%를 한국에서 거두면서도 책임은 회피했던 김 의장. 미국 국적인 탓에 법적 책임을 회피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쿠팡발 정보 유출 사태, 소비자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준비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과 사흘 만에 수십만 명이 몰렸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입자 수 최대 13만 명. 사흘 만에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 수가 3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들 카페 가입자 수를 모두 합하면 50만 명에 달합니다. 한 법무법인은 실제 손해배상 청구액을 1인당 2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유출된 개인 정보가 상당히 좀 광범위하고 그로 인한 피해 금액도 적절히 산정될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가 20만 원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쿠팡이 소비자들의 보상 요구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손해배상 소송은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12개 소비자 단체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쿠팡은 더 이상 갖가지 변명으로 사태를 적당히 무마하려 하지 말고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인 배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배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위자료를 선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10만 원씩 2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소비자들의 분노한 목소리에 쿠팡이 언제쯤 응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소송 움직임에도 보상안에 대해선 여전히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쿠팡에 또 다른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입점 업체들에게 높은 수수료와 높은 대출이자까지 부담시키고 있었던 건데 이 소식은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입점 업체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수수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10%만 내고 판매한 사람은 많지 않고 광고비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10%가 더 되고 뭐 심할 경우는 20%도 내고 막 더 그래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지니까. 실제 쿠팡을 주거래 쇼핑몰로 둔 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의 평균 20.6%를 쿠팡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은 판매 수수료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쿠팡에서 입점업체에 자금을 빌려주는 쿠팡 판매자 성장대출 상품도 논란입니다. 월 매출 50만 원 이상이면 기본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최대 한도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액 무관 최대 3천만 원까지도.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최대 연 18.9%까지 책정하고 있어 이자 장사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입점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까지. 쿠팡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한층 더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천 개입과 주가 조작, 그리고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이 오늘로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가 증인신문 이후 결심 공판 진행을 결정하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비상계엄 1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의 날을 기억하는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사흘 동안 운영합니다. 국회 정문과 계엄군 헬기가 내린 국회 운동장, 국회의장의 월담 장소 등이 탐방 대상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이용자와 시민단체 등이 오늘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쿠팡 경영진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개혁 3법을 오늘 발의합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어제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공개한 데 이은 후속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쏟아지면서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은 체감온도가 12도까지 떨어졌는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지원 기자, 겨울의 시작부터 추위가 참 매섭습니다. 네, 12월 시작부터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밖에 잠시 서 있어도 몸이 떨릴 정도로 상당한 추위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은 최저기온 영하 8도, 체감온도 영하 12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 대관령은 영하 14도, 화천이 영하 12도, 경기 양주와 파주 등은 영하 11도를 기록했습니다.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네, 어젯밤 9시부터는 서울 21개 자치구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 중부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 그치며 종일 영하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입니다. 백령도와 전북 군산 등 서해안 지역에서는 시간당 1cm가량의 눈이 내린 곳도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서울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경기 동부와 강원에는 1에서 5cm,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번 고소로 얻을 실익은 정치적 이유라고 주장했는데 고소인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술자리에 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경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추행 사실은 없었다며 고소한 당사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타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서 얻을 실익은 아마 정치적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자료도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화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다. 변호인단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승소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덜미를 잡아 폭력을 행사했다며 사건 당일 영상을 촬영한 참고인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장 의원에 대해 전형적인 성범죄 가해자의 태도라며 장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히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장 의원이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오히려 피해자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도 모자라 2차 가해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등 소환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지난달 19일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무인도와 충돌해 좌초했던 대형 여객선의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사고 해역을 1000번 넘게 지나면서 단 한 차례도 조타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해경에 이끌려 나온 퀸 제노비아호 선장 김모 씨가 고개를 숙입니다. 스승했들한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해역 등 위험구역을 지날 때는 직접 운항을 지시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김 씨는 조타실이 아닌 선장실에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취항 이후 1000번 넘게 사고 해역을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장은 원래 조타시를 비우나요? 죄송합니다. 네, 성실소사 임하겠습니다. 선장도 없는 조타실에서 1등 항해사는 자동안법 장치를 켜놓고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결국 26,000톤급 대형 여객선이 섬과 충돌에 자초하면서 267명이 탈출 소동을 벌이고 70여 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선장 김모 씨에 앞서 항해사와 조타수까지 여객선 운항과 관련한 3명 모두 구속되면서 이번 자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손님들이 치킨과 소주를 가져와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6명에서 7명 정도의 중국인으로 보이는 단체가 소주병과 치킨을 펼쳐놓고 얼굴이 벌개진 채 웃고 떠들고 있었다 전했는데요. 현재 스타벅스는 국내 모든 매장에서 외부 음식 취식이 금지된 상태죠. 누리꾼들은 널린 게 치킨집인데 왜 하필 저기서 저러나 음주는 선 넘었다, 제발 기본은 지키자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식당 안에서 밥 먹는 3시간 내내 담배를 피운 중국인 관광객도 논란이 됐던 만큼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의 막무가내식 행동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벽을 타고 있습니다. 몸을 버둥거리는 듯 하더니 가스 배관을 밟고 창틀에 올라서는데요. 아파트 단지를 돌다가 창문이 열린 1층 집을 발견하곤 빈집털이에 나선 겁니다. 이 남성 무려 귀금속 400만 원어치를 훔쳤는데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단 5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쉬는 날이라 처갓집을 찾은 소방관이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곤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요. 보고 계신 이 장면을 촬영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누리꾼들은 1층은 방범창 필수일 듯 저렇게 들어가기 쉬운지 몰랐다 등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파트에 침입한 이 남성, 동종 전과도 확인돼 현재 구속 상태라고 하네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또다시 거침없는 발언으로 화제에 올랐습니다. サウジアラビアでは日本の漫画アニメが非常に人気だと伺いました。ありますけれども、本日は進撃の巨人の有名なセリフを借りて私のスピーチの結びといたします。Just shut your mouth and invest everything in me.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속 명대사를 인용해 대일 투자를 촉구한 건데요. 현재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니까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재치 있다 등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일부는 비속어에 가까운 표현인데 괜찮나, 만화를 모르는 사람에겐 무례하게 들릴 수 있다 등의 비판도 있었는데요. 다만 다수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선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 줄었다. 이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꼼수로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단 치킨은 마리 대신 무게로 표기를 하게 하고 다른 가공식품도 제재 수위를 최고 생산 중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을 검색하자 양이 적다는 게시글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얼핏 봐도 확연히 양이 줄어든 치킨. 해당 메뉴의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대신 양을 줄이는 슈랭크플레이션이라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변경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했습니까?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지는 했습니다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치킨 메뉴판에 조리 전 달걀 중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한 겁니다. 교촌을 비롯해 BBQ, BHC 치킨 등 유명 프랜차이즈 10곳이 시범 대상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이후부터는 시정명령이 부과됩니다. 치킨뿐 아니라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대표적인 용량 꼼수 의혹을 받는 게 과자죠. 전체 중량의 5% 이상을 올리고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정부는 현재 시정명령에 그치는 제재 수위 역시 생산 중지 명령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서울 종로구청이 지난달부터 탑골공원 안팎에선 술을 못 마시게끔 음주 금지 구역으로 정해 단속하고 있는데요. 대낮에 또 취객들과 관광객들 사이에 시비가 많았던 곳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전민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르신 두 분이 이른 오후부터 서울 탑골공원 북문 밖에서 술잔을 기울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탑골공원 주변에서 술을 마시면 단속된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좀 드시는 편인가요?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의 발은 교묘하게 단속 구역을 벗어나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 괜찮아요. 처음 가보요. 하도 다툼이 잦아 일찌감치 금지한 바둑과 장기도 문화재 보호구역을 알리는 선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골목길 한가운데 서서 막걸리를 마십니다. 여기도 선 밖입니다. 병만 잔뜩 있고 또 담배도 못 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먹으면 일관성이나 인사도 드릴게요. 이곳 탑골공원 뒤쪽은 문화재 보호구역 아니라서 이렇게 음주가 금지되어 있고 또 단속과 계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란 선을 한 발짝만 넘어가면 전혀 손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으로 정해지는 선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이제 주시는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이런 그냥 술만 드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폭력이나 이런 싸움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고약한 술주정은 선 안팎을 넘나듭니다. 내가 어려워서 힘든 얘기를 얘기한 것 뿐인데 근데 어른 뭐 돈을 달라 해서 뭘 주라겠어 내가.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내년 4월부터는 단속구역 내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탑골공원 내부에 대낮 술판은 없어졌지만 공원 주변에 얌체 음주객까지 없앨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론 랴오위다오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로 자기 영해에 상대 측 선박이 침입했고 경고 조치에 물러났다고 주장한 건데요.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영유권 분쟁으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공세를 편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국 영해에 일본 어선이 침범해 해안 경비대 소속 함선 2대를 보내 퇴거 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我们敦促日方立即停止在该海域的一切侵权挑衅活动。 일본 얘긴 다릅니다. 기관포를 탑재한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2척이 센카쿠 열도가 중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일본 어선에 접근했고 일본 순시선의 경고에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에 있는 무인도 제도.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해저에 막대한 지하 자원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합동훈련에 나서자 중국이 일부러 도발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공세를 강화해온 중국이 영유권 분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는 겁니다. 钓鱼岛及其附属岛屿自古以来就是中国的固有领土，钓鱼岛主权归属历史经纬清楚，法理依据确凿。 중국은 이와 함께 보하이해 일대에서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 훈련에도 나섰습니다. 일본은 의원 외교 등을 통해 갈등 봉합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한 답변도 미루며 연일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조율 중인 미국 특사가 푸틴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엔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도 동석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유럽이 전쟁을 원한다면 준비돼 있다면서 강경한 모습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번엔 위트코프 특사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통역사까지 단 3명만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은
사흘 전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만나 논의한 종전안을 러시아가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회담 직전 푸틴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Мы не собираемся воевать с Европой, я уже об этом 100 раз сказал. Но если Европа вдруг захочет с нами воевать и начнет, мы готовы прямо сейчас. 유럽 국가들이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고 싶어 한다며 러시아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We are waiting for the results in America-Russia negotiations, today's results, and I will react according to the results.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양측이 첨예한 외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영하 20도에 가까운 혹한으로 유명한 시베리아 지역은 강이 꽁꽁 얼어버렸는데요. 얼음판이 된 강에서 최근 어부들이 물고기 대신 노루를 잡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어쩐 일일까요? 노루 한 마리가 얼음 위에 그야말로 대자로 뻗었습니다. 발버둥 쳐보지만 일어서질 못하죠. 언 강 위의 눈이 이상기온으로 녹으면서 미끄러워진 겁니다. 노루를 구하러 나선 건 동네 어부들인데요. 조심조심 노루를 썰매에 태워 얼음판 밖으로 빼냅니다. 구조에 참여한 한 어부, 혹시 물리진 않을까 너무 떨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아는지 갈대숲에 놓아주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 버리네요. 이렇게 구한 노루만 수십 마리인데 대부분 큰 부상 없이 구조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미국 시카고에도 추위와 함께 폭설이 찾아왔는데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눈 세상을 만끽하는 솔직하고 귀여운 동물들의 모습 만나보시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3살배기 불곰 팀이 폭신하게 쌓인 눈 위에 벌러덩 누워 뒹굽니다.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너무 좋아서 주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북극곰 아만드 그레이는 눈을 맛보는가 하면 아련하게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멕시코 늑대는 눈 위에 누워 애교를 부려보는데요. 온몸에 눈을 잔뜩 뒤집어 쓴 물소는 무념무상 되새김질에만 열중입니다. 눈으로 덮인 순백의 캔버스 위에 펼쳐진 동화 같은 풍경이네요. 안 그래도 추운 연말 난데없는 습격으로 가족을 잃고 마음마저 시린 남성이 있습니다. 도둑들이 애지중지하던 고양이를 훔쳐갔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픽업 트럭 한 대가 후진하더니 그대로 이발소를 들이받습니다. 남성 둘이 차에서 내려 도둑질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싣는 건 큰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놀란 듯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요. 미국 LA에서 도둑들이 1살짜리 사바나 고양이 신바까지 훔쳐간 겁니다. 이발소 주인 고메즈 씨, 이번 일로 $14,000, 우리 돈 2천만 원 정도 피해를 봤는데요. 다른 건 다 괜찮으니 가족인 신바만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과 가족까지 잃은 신바가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연말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합니다. 무주택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 지역 임대주택 1,900여 호에 대한 청약 신청은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경기 양주 등에 공급되는 건설 임대주택 1,090가구도 다음 달부터 청약에 들어갑니다.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 진출을 돕는 취지로 개최된 K술 어워드에서 최종 12개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국민심사단은 탁주와 약주, 청주류, 과실주 등 부문별 12개 제품을 확정했습니다. 이 주류들은 앞으로 국세청 인증마크가 부착된 채 해외 현지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국내 주요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1년으로 노 회장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다 같이 발전하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협중앙회 이름으로 4,600만 원을 어촌 지역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K푸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대학, 산업계를 아우르는 민관산학 K푸드 협의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에서는 K푸드 산업을 국가전략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겨울의 시작부터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지난밤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올겨울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7.7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고요. 강원 대관령도 현재 영하 13.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으로는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현재 군산을 비롯한 전북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으로는 10cm 이상의 무겁고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또 이들 지역으로는 시간당 5cm 이상의 눈이 펑펑 쏟아지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더 건조해졌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 경보로 특보가 격상됐습니다.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7.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1도 등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에도 첫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는 주말에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